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시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정호성이라는 시인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시집을 떠나서 산문집이 있더라고요. 지난주는 그분 쓰신 산문집에 푹 빠져가지고 두 권씩이나 읽었는데, 그 중에 문득 이런 말이 와닿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이런 말이었어요. 인생은 두루마리 화장지와 같아서 끝으로 갈수록 더 빨리 없어진다. 공감합니까? 예. 인생은 두루마리 화장지와 같아서 끝으로 갈수록 더 빨리 없어진대요. 특히 이제 나이가 50대신 분들, 60대 금방금방 세월이 지나가더라고요. 예. 아마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벌써 지난주가 수업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금세 또 수업 시간 이번 주가 돌아왔습니다. 예. 지난주는 따로 그 4월 1일 만우절이 있었죠.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 만우절도 잊고 삽니다. 그래서 잊고 산 지가 10년이 넘었는데요. 그날 아주 가까운 친구가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말 절친한 친구인데. 그런데 이런 얘기합니다. 야, 영철아 하면서, 나 자기가 절에 들어간대요. 인생이 많이 힘든가 봐요. 가정 접고 사업 접고 모든 거 접고 절에 간대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너 왜 그러니? 뭔 일이 있나고 걱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절에 가는데? 했더니 그 친구 말 만우절에 간대요. 그래서 만우절 때문에 속았습니다. 자, 오늘 책을 보겠습니다. 책을 보시면요. 정책이죠. 교재는 276페이지입니다. 276페이지. 토지 정책입니다. 한 문제가 잘 나와요. 한 문제. 자, 그러면 괄호 1번 토지 정책의 목표 X 돼 있죠. 보지 마시고요. 시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괄호 2번 토지 정책의 방향 역시 X 전혀 보지 마시고요. 괄호 3번요. 토지 공개념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제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 278페이지예요. 맨 밑에 괄호 4번 보시면 토지 공개념의 3대 제도가 있죠. 다 필요 없고요. 동그라미 1번하고 2번만 밑줄합니다. 그럼 1번 택지 소유 상한제가 폐지가 되었어요. 지금 없다는 말입니다. 택지 소유 상한제. 2번요. 2번도 밑줄합니다. 토지 초과 이득세 줄여서 토초세라고 부르죠. 이것도 폐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1번, 2번은 시험에 꾸준히 많이 나와요. 어떻게 묻죠? 다음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는 하면서 1번, 2번 자주 나왔어요. 택지 소유 상한제와 토지 초과 이득세는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폐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괄호 4번 개발이익 환수제도. 얘는요 어려운 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한 장을 넘기시면 281페이지입니다. 용도 지역지구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앞에다가 별표 하시고요. 한 문제가 잘 나와요. 항상 A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역지구자게 되면 본론은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282페이지요. 자, 바로 1번 보시면 지역지구제 효과가 나와요. 1번 단기적인 효과, 단기 동그라미. 자, 단기에다가 화살표 합니다. 수요 적어주고. 자, 기억합니다. 단기는 언제나 수요만 움직입니다. 수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있죠. 장기 효과, 장기 동그라미. 장기는 무조건 화살표 공급 적어주고, 장기는 공급만 움직입니다. 자, 왜 단기는 수요가 되죠? 자, 집을 살 적에는 오늘 살 수도 있고 내일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가 되고요. 자, 장기는 공급하게 되면 주택 공급은 하루 이틀 만에 지을 수가 없잖아요. 1년씩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은 항상 장기 측면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정책에서 단기와 장기만 나왔다면 자, 항상 바로 떠올리시면 돼요. 단기는 뭐? 수요. 장기는 공급. 요거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제 틀린 말은 뭡니까? 단기는 수요라고 했는데
단기에 공급이 증가된다.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왜? 장기는 공급은 장기니까요. 그래서 이제 단기라고 표현하면서 공급 증가 감소는요.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단기는 수요, 장기는 공급이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지역지구제의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를 보게 되면 토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지구제의 효과가 나옵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이세요? 자, 편의상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법 공부하시면 주거지역은 절대 공해성 공장은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 처음부터 주거지역에 이렇게 공해성 공장은 짓지 마. 자, 이러니까 공해 문제를 처음부터 차단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 지역은 이제 쾌적한 동네가 되는 거예요. 동네가 좋아집니다. 자, 동네가 좋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하면 그것만큼 가격은 상승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 그것만큼 공급 법칙, 공급도 증가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효과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봤을 때, 자, 공급은 무조건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장기. 얘가 장기 효과예요. 공급 앞에 것은 모두가 단기 효과이다. 답이 나왔네요. 따라서 지역지구제는 단기에는 수요가 증가되고 장기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킨다. 여기까지가 단기, 장기 효과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내용들이 우리 책을 보시면요. 책을 보시면 282페이지부터입니다. 1번 단기 효과를 보시면 자, 기역번도 지문이 중요해요. 기역번 보시면 자, 그 지역에 있어서 지역지구제는 밑줄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함으로써 부외 외부 효과를 차단 밑줄. 따라서 부외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역지구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험은요. 부를 정으로 바꿔서 물어요. 정의 외부 효과를 제거한다. 틀린 말입니다. 부를 제거하는 거예요. 자, D급번 내려가요. 따라서 단기적으로 그 지역의 주택의 밑줄입니다. 수요 증가 밑줄. 그리고 주택 가치 상승 밑줄. 나왔죠, 단기. 단기는 수요가 증가되고 주택 가치를 상승시킨다. 그럼 이제 장기로 넘어갑니다. 장기는 공급 증가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2번 장기 효과는 동그라미 니은번 보니까 다시 A, B, C가 있죠. 동그라미 B번 보게 되면 첫 단어 공급 증가 밑줄. 공급 증가. 설명 다 나왔습니다. 네. 자, 공급은 증가되는데 이제 문제는 맨 밑에 보니까 동그라미 3번이 나와요. 비용 불변, 비용 증가 산업, 비용 감소 산업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아래 보니까 복잡한 그래프가 3개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 과정은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프가 나왔잖아요. 그래프를 3개 전부 다 그려버리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프 3개는 언제? 5월 달에 그래프를 다 그려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은 그래프 없이도 결과는 충분히 암기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프는 5월 달에 보도록 하고요. 편하게 암기하는 방법부터 지금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크게 3가지죠. 자, 비용 일정 산업입니다. 다음에 비용 증가 산업입니다. 다음에 비용 감소 산업입니다.
자, 얘도요,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잖아요. 이럴 때 가격과 공급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주택 가격과 주택 공급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면서 각각 괄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세 가지 경우죠. 비용 일정, 비용 증가, 비용 감소. 이 말은 뭐냐면 주택을 짓는데 비용 일정 산업은 건축비가 일정하대요. 건축비가 일정하대요. 비용 증가 산업은 건축비가 상승한대요. 비용 감소 산업은 건축비가 하락한대요. 그럼 셋 중에 가장 많은 게 이거잖아요. 계속 물가가 올라가듯이 건축비는 올라가니까. 그래서 비용 감소는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와요. 자, 그래서 건축비가 일정하다, 건축비가 오른다, 내린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 모든 경우를 원칙대로는 그래프를 세 개를 그려야 됩니다. 비용 일정, 비용 증가, 비용 감소. 근데 그래프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5월달에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시험을 잘 쳐야 돼요. 그래프가 없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이제 시험을 위해서 먼저 확실히 정리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왜? 여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시험에. 자, 그러면 먼저 앞에서 나왔잖아요. 장기적으로 공급은 증가된다고 했죠. 공급은 증가된다고 했어요. 공급 증가 끝났습니다. 어떤 경우도 공급은 증가된다. 얼마나 쉬워요. 답은 앞에서 다 나왔으니까. 그래서 공급은 무조건 뭐? 증가. 다음에 가격입니다. 가격도 쉬워요. 가격은요. 건축비가 일정하면 가격도 일정하지. 그러니까 가격도 일정하다 하면 가격은 불변. 뭐 일정해도 되겠네요. 가격도 일정하다. 건축비가 오르면 당연히 집값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뭐 가격은 상승한다. 건축비가 하락하면 집값 떨어지겠지. 그래서 가격은 하락한다. 되시겠죠? 따라서 결론. 자, 다시. 건축비가 일정하면 가격도 일정하고, 똑같이. 건축비가 증가하면 가격도 증가한다. 증가. 건축비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한다. 일정, 증가, 감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는 건 어려운 게 전혀 아니거든요. 공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에서 공급을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공급은 무조건 증가. 가격은요. 일정하면 일정, 증가하면 증가, 감소하면 감소.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복잡한 그래프는요. 일단 결론은 무조건 이걸로 문제 다 풀릴 거니까. 그렇다고 또 그래프는 이제 5월달 들어가서 그래프도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그때 가서 그래프를 확인하고요. 자, 그러면 연습. 우리 시험은요. 예를 지면 바로 묻습니다. 장기적으로 비용 일정 산업이면 주택 가격은 일정하고 공급도 일정하다. 틀렸지. 공급은 증가잖아. 또는 자, 장기적으로 비용 증가 산업이면 가격은 자, 이때 가격은요. 항상 원래를 붙이는 원래. 여기다가 원래. 가격이 일정하다는 것은 원래 수준과 같아. 원래 수준과 같아. 똑같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자, 비용 증가 산업이면 가격도 상승한다고 했죠. 그러면 원래보다 상승한다.
원래보다 상승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보다. 그러면 비용 감소 산입이면 원래보다 하락하겠지. 원래보다 하락한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우리 지금 이제 원래보다 같아, 원래보다 상승한다, 원래보다 하락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연습하면 장기적으로 비용 증가 산업이면 가격은 원래보다 상승하고 맞지. 그런데 공급은 감소한다 틀리죠. 공급은 무조건 증가잖아요. 문제 푸셨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역지구의 효과를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하시면 다음 페이지 봐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니까 이 책을 보시면 284페이지. 자, 기업번, 니은번, 디귿번, 비용 불변, 비용 증가, 비용 감소를 모아놓은 게 아래 표가 나오죠. 중간에. 자, 표를 보시면 비용 불변 산입이면 주택 가격은 원래 수준에서 균형을 이룬다. 원래 수준. 이제 이 문장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비용 증가 산입이면 주택 가격은 원래보다 높은 수준. 높은 수준. 비용 감소 산업이면 주택 가치는 원래보다 낮은 수준. 낮은 수준. 이제 문장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지역지구제 가장 어려운 파트가 끝이 난 거예요. 자, 그러면 지역지구제는 여기까지만 보고요. 바로 지문 연습하죠. 오늘 프린터 지문 봅니다. 자, 오늘 지문 꽤 많죠. 자, 먼저 1번 문제가 지역지구제 문제거든요. 기출 문제. 자, 1번 문제가 언제 나오느냐? 8회 때. 아주 오래전이죠. 8회 때. 문제 봅니다. 정부에서 공업 및 주거기능이 혼합된 지역. 여기까지가 주로 공법에서 준공업지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준공업지역이 주거 전용 지역으로 토지 용격이 변경하였다고 하자. 여기까지가 뭐죠? 지역지구제를 가리키잖아요. 이 경우 해당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화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은 1번 단기. 나왔죠? 단기하면 뭘 돌려? 수요. 자, 단기적으로 주택 수요 증가 맞죠? 공급은 감소 틀렸지. 공급 증가 감소는 다 틀리고 공급은 뭐지? 장기. 공급은 장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은 감소한다 아니고 공급은 단계는 뭐? 불변. 공급은 불변. 틀렸습니다. 2번 주택 가치는 단기에는 상승한다. 오! 정답은 쉽게 나왔네요. 정답 2번. 단기에 가격 상승한다고 했죠. 정답 2번. 3번 기존의 공급자, 이미 땅을 가진 사람이죠. 이미 땅 가진 사람은 단기에는 정상인을 획득하는 게 아니고 초과인을 획득. 엄청나게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따라서 정상인이 아니고 초과인을 획득하게 됩니다. 4번, 5번 묶어주고요. 4번, 5번 묶어주고. 4번 주택 건설업이 비용 일정 산업이면 일정 동그라미. 자, 10번 볼까요? 일정 산업이면 가격은 일정하고 공급은 증가한다고 했잖아. 요거 묻는 거잖아요. 따라서 장기적으로 공급 증가 맞죠? 주택 가치는 원래 수준보다 낮아진다 아니고 같아진다. 주택 가격은 같아진다. 틀렸고. 5번요. 주택 건설업이 비용 증가 산업이면 증가 동그라미. 증가 산업이면 장기적으로 공급 감소. 틀렸지. 공급은 무조건 뭐? 증가. 틀렸고. 주택 가격은 원래 수준보다 같아진다 아니고 높아진다. 틀렸습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1번 문제까지 해결했고. 자, 이 문제가요. 상중 하루 치면 거의 상권 문제예요. 왜? 이렇게 구석구석 물으니까 이게 언제 나왔다? 8회 때. 아마 8회 때면 1997년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이렇게 까다로운 문제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다고 했죠? 8회 때. 참고로 공인중개사 시험이 가장 어려웠을 때가 8회 때하고 15회 때입니다. 8회 때와 15회 때의 공통점은요. 1차 민법개론, 2차 공법 공시중개세법,
전 과목이 6개 전 과목이 지금 1번 문제처럼요. 학급 문제가 없어. 전부 다 이런 문제라. 이런 문제로 도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외가 없어요. 큰 문제도 쉬운 문제가 없이 지금 풀어도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8회 때 그때 이런 수준의 문제가 40문제가 전부 다 이렇게 나왔고 민법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과목이에요. 예. 이렇게 어렵게 나오니까 말도 안 돼요. 그래서 8회 때는 시험이 몇 명이 되었느냐? 1102명이 되었어요. 1102명. 그때 시험요 2년마다 한 번씩 쳤거든. 2년마다. 그런데 2년마다 뽑는 게 1102명을 뽑아서 이것도 왜 1102명인지 아세요? 예. 자, 민법 개론 몇 점? 60점, 60점 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60점 넘은 사람이 1000명도 안 돼. 500명도 안 돼. 그래서 극단적인 조치를 어떻게 했지? 이거 합쳐가지고 꽈락만 넘긴 사람, 꽈락만 넘긴 사람. 그랬는 게 1102명이야. 예. 그래서 이때 학개론 출시하신 분이 저희 지도교수였거든요. 그때는 유명했습니다. 안정건 교수라고요. 제가 석사학위 논문 쓸 적에 논문을 지도해 줬어요. 이분이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그때 강의를 하면서 지도교수님 찾아갔습니다. 그냥 말하면 안 되니까 그분이 담배를 좋아해가지고 담배도 함부로 사들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일시집에 가서 아주 멋지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분이 또 막 대접하니까 너무 기분 좋아하시잖아요. 술이 취했을 적에 그때 딱 물어봤습니다. 아니 교수님 시험을 왜 이렇게 어렵게 냈습니까? 그때 교수님 하신 말씀, 시험을 어렵게 내는 것은 출제위원 잘못이 아니래요. 아니래요. 절대 시험 어렵다고 출제위원 욕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건설교통부였거든요. 건교부에서 출제위원회에서 시험위원회에서 이미 시험에 대한 틀을 잡아요. 이때 시험은 전 과목 전부 다 어렵게 내라고. 그러니까 언어에는 어떤 과목이 어렵고 쉽다 하는 것을 미리 정해놓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시험은 전 과목을 전부 다 어렵게 내라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 시키니까. 그러니까 전 과목이 전부 다 상급, 상중급 문제예요. 손도 못 대요. 그런 시험이 8회 때와 15회 때였습니다. 어쨌건 8회 15회만큼은 너무 적게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혹시 사무실 가서 자격증이 8회 때 15회 때 걸렸다 하면 그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마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어려웠거든요. 자, 지역지구제 문제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책을 봅니다. 책을 보시면 287페이지입니다. 287페이지 보시면 토지은행제도 또는 토지비축제도 있죠. 얘도 여러분들 이제 읽으시면요. 쉽게 와닿아요.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봐 주시고 289페이지 괄호 7번 TDR제도 개발권 양도제는 부동산 개발해서 설명할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지나가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책을 보시면 계속해서 한 장 넘겨서 291페이지요. 자, 3번 주택정책. 정책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주택정책은요, 거의 두 문제는 일반적으로 나와요. 두 문제. 정책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자, 무조건 출제가 돼요. 1번 주택정책 목표 X 보지 마세요. 안 나와요. 다음 페이지 2번 주택정책 과제 2번도 X 볼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리고 3번부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3번요. 임대료 규제정책. 자, 다음에 두 장 넘겨서 297페이지 괄호 4번 임대료 보조. 또 두 장 넘겨서 301페이지. 자, 괄호 5번 공공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세 가지죠.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자, 중요도는요, 숫자대로 중요합니다. 1번이 가장 중요해요. 임대료 규제. 2등은 뭐지? 임대료 보조. 꼴찌는 뭐지? 공공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예, 숫자대로, 순서대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이런 문제가, 자, 세 가지인데, 한꺼번에 섞어서 종합 문제가 잘 나와, 종합 문제가.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정말로 얼마만큼 중요한지는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내드렸던 기출표 있죠. 자, 기출표로 되면 확인이 종류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출표를 보겠습니다. 자, 기출표를 보시면서 제3장 부동산 정책 찾았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2번 목차가 부동산 정책인데 까만 세모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자,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처음부터 보시면요, 6번째 줄 보세요. 6번째 줄. 6번째 줄 보게 되면 까만 세모 주택정책 종합차수니까 종합문제. 종합문제가 많이 나왔죠. 214회 때 두 문제, 17, 22, 25, 26, 28, 29, 30, 31 무려 11번 나왔고요. 종합문제. 다음에 까만 세모 임대료 교재만 묻는 것이 5번 나왔네요. 7회, 8회, 추가시험 20, 21. 분양가 상한제가요. 11, 13, 18, 19, 27, 30 6번 나왔고, 임대료 보조가 4번 나왔죠. 4번 나왔고,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7회 때, 31회 때 2번 나왔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확인합니다. 자, 먼저 임대료 규제부터 보도록 합니다. 임대료 규제. 자, 임대료 규제는요, 먼저 강의 노트부터 먼저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본 다음에 정리하고요. 다음에 기본서 정리하고, 다음에 기출문제 풀어봅니다. 임대료 규제입니다. 자, 임대료 규제하게 되면 주로 최고자가 붙어요. 최고 임대료 규제를 의미하고, 그럼 얘는요, 목적이 뭐냐? 임차인 보호가 목적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분양가를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 들어봤죠? 분양가 상한제도 바로 최고 분양가 규제를 말해요. 그래서 둘 다 원리가 똑같은 원리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임대료 규제는 바로 그래프부터 확인합니다. 그래프는 이제 쉬운 그래프예요. 자, 먼저 시장 원리가 있어요.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시장 원리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균형가격 결정이 되고요. 균형량이 결정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임대를 하게 되면 얘가 바로 시장 임대료. 시장 원리가 되고요. 그런데 이 시장 임대료가 너무 비싸게 받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합니다. 야, 이거 너무 높아. 니네 마음대로 이렇게 받지 마. 정부가 개입하죠. 이렇게 마음대로 받지 말고 최고로 이만큼만 받아래요. 얘가 바로 최고 규제가 돼요. 최고 임대료 규제. 최고로 이만큼만 받아래요. 자, 이 그림만 보더라도 최고 임대료 규제는 시장 원리보다 높게 설정해요? 낮게 설정해요? 낮게 설정하지. 낮게 설정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높은 경우 볼까요? 자, 정부가 개입합니다.
자, 인드로를 이만큼 시장 원리가 받고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받아들여요. 높게. 이렇게 높게 받아들여요. 이러면 정부가 미친 거 아닙니까? 얘도 비싼데 이보다 자, 더 높게 받으라고 되면 임대료를 세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높게 설정하면요. 정부가 규제 하나마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높게 설정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높게 설정하면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임대료 기준은 낮게 설정합니다. 낮게. 그래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왼쪽에 약간의 여백이 있죠. 여백. 여백에다가 요것만 그리래요. 요것만. 얘만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보니까 세 가지 있죠. 임대인 입장, 두 번째 임차인 입장, 그리고 국가 입장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임대차 관계에서 공급자가 바로 임대인이죠. 임대인 입장. 그러면 수요자 입장은 임차인의 입장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개 더 추가해서 국가 전체, 국가 입장입니다. 세 가지. 하나씩 봅니다. 먼저 임대인 입장과 임차인 입장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정부가 시장 원리보다 낮게 규제 설정합니다. 자, 이렇게 정부가 규제하게 되면 임대인들은요. 시장 원리대로라면 이만큼 받을 임대료를 정부가 규제하니까 이것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 빨간 갭만큼은 임대인이 마이너스 손해를 봅니다. 손해를 봐요. 그럼 이렇게 규제하게 되면 자, 이렇게 보니까 공급이 적어졌잖아요. 공급이 적다. 그래서 낮게 설정하면 공급이 부족하다. 첫 번째, 공급 부족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공급 부족. 공급이 부족합니다. 자, 이렇게 낮게 설정하다 임대료가 싸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임대료가 싸면 임차는 좋지. 이만큼 수요가 많아집니다. 뭐? 초과 수요. 초과 수요. 그래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각각 1번이 네모되어 있잖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쓰면서 손으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공급 부족. 얘가 단골 메뉴로 출제가 돼요. 공급이 부족하다. 그럼 이제 이렇게 규제하니까 임대인들은 재미가 없어요. 당연히 임대 부동산에 투자 안 하겠죠. 따라서 투자를 기피합니다. 세 번째, 임대료를 요것만 받게 되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으니까 임대를 하려고도 안 해요. 그래서 임대차가 끝나게 되면 자, 이제 임차인한테 이것 바르니까 재미가 없어. 방 빼요. 방 빼라고 합니다. 이렇게 임대인에 차라리 우리 아들 공부방이나 줄래. 용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용도 전환. 만약 임대료를 요것밖에 못 받아요. 적게 받잖아. 요 상태에서 자,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질이 좋아집니까? 떨어집니까? 당연히 떨어지겠지. 세 번째, 네 번째, 질적 저하를 초래합니다. 여기까지가 임대인의 입장입니다. 다음에 임차는요. 임대료가 싸니까 수요가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초과 수요. 그럼 두 번째, 이 그래프를 보시면 공급은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근데 수요가 되게 많잖아요. 수요가 이만큼 많습니다. 그럼 이 임차인들이 방 구하기가 어려집니다. 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가기가 어려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동이 활발하지 못합니다. 이동이 활발하지 못하다. 이동이 저하됩니다. 그러면 이동이 활발하지 못하다. 이 말은요. 민감한 겁니까? 둔감한 겁니까? 이사가기가 어려진다. 둔감하잖아요. 그래서 이동이 활발하면 민감한 거고 이동이 활발하지 못하면 둔감한 거예요. 그러면 이동이 활발하면 민감한 거니까 탄력적이 되고 이동이 활발하지 못하다. 이동이 저하되면요. 바로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임차인의 소유가 비탄력적입니다. 이동이 저하된다. 다른 말로 비탄력적입니다. 세 번째, 공급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방이 없습니다. 그런데 꼭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겨우 방을 구했습니다. 방을 구해서 방 주세요 하니까 요거 받고 방 못 주겠대요. 그럼 어떡합니까? 임차인은요. 여기다가 이만큼 웃돈 얹어줘야 되겠지. 이만큼 바로 프리미엄 암시장이 형성됩니다. 암시장이 형성이 된다. 여기까지가 임차인의 입장입니다. 이제 국가 전체를 볼 거예요. 국가가 얘들한테 세금을 거둬요. 세금을 거두는데 그러면 자 얘가 뭡니까? 시장 원리. 자 시장 원리대로 본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세금을 매기겠네. 세금을. 근데 정부가 인들 규제했잖아요. 그러면 규제하면 여기서부터 세금을 거두게 되면 세금이 원래보다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적어지겠지. 그러니까 인들이 규제를 하게 되면 국가의 조세 수입도 감소가 돼요. 결국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 임대인의 입장이나 임차인의 입장이나 국가 전체를 보더라도 좋은 게 없어. 전부 다 오히려 폐단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요. 전 세계적으로 얘를 시행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왜? 덕보다 실이 많으니까. 그러면 자 이런 제도는 얼마나 하기 좋아요. 정부가 입만 빵긋 해가지고 손 다 꺼놓고 임대료 요것만 바닥해버리면 얼마나 정책하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폐단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그 효과를 보고 웬만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런 제도는 언제 하는 겁니까? 언제? 하기는 해요. 언제 하느냐? 사회가 극도로 불안할 때. 예를 들면요. 과거에 자 1차 세계대전 터졌을 전쟁이 났잖아요. 유럽에서. 전쟁이 터지니까 남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정에서 끌려갑니다. 끌려가요. 끌려가면 집집마다 이제 주로 노인네들, 어린애들, 부녀자밖에 없잖아요. 남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집주인들이 남자가 없네. 지멋대로 임대를 막 자꾸 올리는 거야. 됐다 싶어가지고요. 자꾸 올려버리니까 마음대로 올려버리니까 사회가 극도로 불안해집니다. 이때 정부가 칼을 탁 들고요. 임대료 니네 마음대로 받지 마. 손 딱 꺼버리고 무조건 요만큼 받아. 그럴 때나 통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 이런 정책은요. 사회가 극도로 혼란스러울 때 그럴 때는 통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결국 현재는 이 폐단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정책보다는 오히려 나머지 정책이 있죠. 서민들에게 보조금 지급하고 공공임대주로 많이 지어주고 이런 정책이 또 효과적입니다. 자 이제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 노트 보니까 또 자 손가락표 있죠. 만약 임대료 규제를 해지하는 경우 얘가 무슨 말이죠? 자 if 만약 임대료 규제를
해지하는 경우. 해지하는 경우. 내가 무슨 말입니까? 임대료 이 규제를 해지한다. 풀어버리겠대요. 풀어버리겠대. 다시 그래프로 봅니다. 정부가 임대료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규제를 하고 있는데, 자, 정부가 오늘 자정부로 얘를 싹 풀어버리겠대. 그럼 내일부터는 이제 해지가 돼버리잖아요. 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 말입니다. 규제를 풀어버리면. 이때는 이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단기와 장기로 구분되겠습니다. 단기와 장기. 그리고 따로 괄호가 되어 있죠. 괄호. 자, 이런 것도 이제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잘 보세요. 다시. 그래프 보시면서 정부가 규제하다가 오늘 자정부로 이를 싹 풀어버린대. 내일부터 싹 다 풀어버리니까 해지한대요. 그럼 이제 내일부터는 임대료가 가만히 있을까요? 임대료가 올라갈까요? 예, 올라갑니다. 이때는 올라가는 임대료가 이거 프리미엄이 아닙니다. 시장 원리가 공급이 부족하니까 당장 임대료가 확 올라갑니다. 얘가 뭐지? 내일부터 임대료가 올라간다. 내일부터 얘가 단기. 그래서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단계는 뭐지? 임대료 상승. 이렇게 괄호를 치워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임대료가 이만큼 올라가면 얘는 암시장이 아니고 시장 원리예요. 임대료가 올라가면 공급은 증가될까요? 감소가 될까요? 예, 증가됩니다. 그러면 공급이 어디까지 증가될까? 어디까지? 얘가 시장 원리잖아. 그래서 공급이 시장 원리, 요점을 찾아갈 때까지 이만큼 공급이 계속 증가합니다. 공급은 무조건 장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시장 원리 균형점을 찾을 때까지 공급은 증가됩니다. 그래서 공급 증가. 그래서 규제하다가 풀어버리면 당장 내일부터 임대료가 상승하고 단기적으로. 그것만큼 원위치 될 때까지 공급은 증가된대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문제는요.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어디서 나왔지? 나오긴 나왔어요. 아니요. 사법고시 시험에서. 사법고시 경작이었어요. 여기까지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중개사니까 아직까지 안 나왔거든요. 예, 여기까지. 되시겠죠? 여기까지 임대규제 끝. 자, 그럼 이제 책을 봅니다. 책을 볼게요. 293페이지. 임대료 규제. 한 장 넘어갑니다. 3번. 자, 규제 임대료가 시장 원리보다 낮을 경우, 낮을 동그라미. 낮을 경우. 자, 시험 한번 볼까요? 낮을 경우는 요거잖아. 예. 임대인 입장 4가지. 임차인 입장 3가지. 예. 낮을 때. 그럼 요거 전부 다 이제 찾으면 돼요. 자, 1번 단기 효과. 2번 장기 효과. 이때는 뭐 단기 장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자, 그래프 다 무시해버리고요. 그래프는 시험에 안 나와요. 무시하고 오른쪽 페이지 장기 효과를 보게 되면 자, 기업번 초과 수요 밑줄. 단어 적어들었어요. 초과 수요. 니은번 제목 밑줄입니다. 임대 부동산 저량 감소. 얘가 뭐죠? 공급 부족. 공급 감소지. 공급 부족. 디귿번 암시장 형성 밑줄. 다 적어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리얼번 주거 이동 저하 밑줄. 이동이 저하되고요.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내려가서 자, 임대료 규제에 대한 대책. 기억번 보시면 기억번에는 자, 단기적으로 한 줄 내려가게 되면 두 번째 줄 질적 수준이 저하 밑줄. 질적 저하도 적어들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단어를 전부 다 체크해 드렸고요. 그리고 3번 내려가서 3번 교재 임대료가 균형
인들보다 높을 경우 높을 동그라미. 높으면 답 나왔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줄 모두 밑줄하세요. 정부 규제 인도료 상한이 시장 인도료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장의 주택 가치와 공급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밑줄.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번입니다. 임대료 규제냐? 분양가 규제는 그래프가 똑같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뭘 봅니까? 분양가 규제를 봅니다. 분양가 규제. 분양가 규제는 30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03페이지. 자, 303페이지 보시면 괄호 6번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 있죠. 요거 이제 설명드립니다. 근데 얘는요. 그림이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분양가 상한제 아시죠? 주로 아파트에 적용하죠. 아파트. 그러면 제목 여백이 많잖아요. 제목에다가 화살표 적어줍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X 적어주고 아파트는 적용되지만 분양가 상한제는 여러분들이 공법 공부하시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는 거리가 멉니다. 얘는 적용 안 돼요. 여기까지 출제되었습니다. 한 번 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부터 먼저 떠올리시고. 그러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 똑같아. 이겁니다. 자, 다시 그래프 봅니다. 이 그림 보시면서 아파트 가격이 시장으로가 너무 비싸니까 정부가 개입합니다. 니네들 분양가 마음대로 받지 마. 최고로 이만큼만 받아래. 그 내가 뭐지? 낮게 설정합니다. 높게 설정하면 규제 하나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산다 내 말입니다. 낮게 설정합니다. 그럼 요거는 잘 보세요. 자, 요 노란 점이 뭡니까? 시장 원리. 시장 원리. 그래서 얘는 아파트 가격으로 치면 시장 가격입니다. 시장 가격. 그럼 정부가 개입해서 분양가를 요것만 받아. 얘가 무슨 가격이죠? 정부의 규제 가격입니다. 규제 가격. 그러면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딱 규제하면요. 공급은 부족이잖아. 늘 공급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값이 싸니까 엄청난 사람이 이만큼 살려고 하니까 초고수입니다. 그대로 해석하면요. 자, 분양가 규제를 하게 되면 공급이 부족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건설회사는 아파트 안 지어요. 아파트 질도 떨어지고요. 그게 같은 원리가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규제합니다. 겪어보셨죠? 아파트 값이 싸니까 이때는요. 공급은 부족한데 엄청난 사람이 막 아파트를 막 살려고 하잖아. 이때 뭡니까? 뺑뺑이 돌리기. 추첨하잖아요. 추첨. 당첨만 되는 순간 다음 날이면 아파트 값이 이만큼 올라가 버리는데 이 순간에 몇 천만 원, 심지어 몇 억까지도 그냥 벌잖아. 그러니까 요 갭만큼 생기는 요 갭이 뭡니까? 얘가 바로 전매 차익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규제를 하게 되면 시장가와 규제가격 사이에서 당첨만 받아버리면 이 차이만큼 엄청난 전매 차익이 생기니까 무조건 당첨받고 보자. 투기가 극성을 부립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분양가 규제 내용들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교재 303페이지입니다. 1번 분양가 규제하게 되면 동남 1번 분양가 규제는 밑줄입니다. 시장 가격 이하로 상한가를 설정한다. 이하 동남이 낮게 설정한다고 했잖아요. 동남 2번. 동남 2번은요. 세 번째 줄 보시면 수요자는 분양가가 싸기 때문에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에 밑줄입니다. 수요량이 증가, 초과 수요. 서로 살려고 해요. 계속해서 공급자는 수익성 악화를 의미하는 공급량 감소 밑줄. 공급은 늘 부족하잖아요. 동남이 5번 내려 5번 보게 되면 한편
분양가 규제를 하게 되면 첫 줄 맨 끝에 보시면요.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 증가 몇 줄? 전매 차익이 발생합니다. 투기가 극성을 부려요. 6번 보게 되면 6번은요. 첫 줄 맨 끝에 보시면 질적 수준은 점점 낮아지게 된다. 몇 줄? 예. 질적 자를 처리하고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시면 저소득층의 주택난은 더욱 심한 몇 줄? 무슨 말입니까? 공급이 늘 부족하잖아. 공급이 늘 부족하니까 바로 저소득층의 주택난은 갈수록 심화됩니다. 고래 2번 분양가 자유라. 분양가 자유라. 10번 보세요. 다시 그래프 봅니다.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이렇게 규제했잖아요. 낮게. 설정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양가 자유라는 뭐냐? 이겁니다. 얘가 바로 자유랍니다. 정부가 이렇게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규제하다가 오늘 자정부로 분양가 상한제를 해지 폐지한대요. 없애겠대요. 바로 분양가 상한제를 해지 없애겠대요. 그럼 내일부터는 이제 이게 다 폐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이제 답이 나왔지. 그러면 항상 물어보지 단기와 장기로 구분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버린다는 게 뭐지? 분양가 자유라잖아. 자유라. 그러면 당장 내일부터 아파트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지. 아파트가 확 올라갑니다. 아파트가 올라가면요. 공급을 늘릴까요? 줄일까요? 늘리겠지. 요즘까지. 공급을 늘린다. 그래서 공급은 증가된다. 이거 바로 분양가 자유라는 말이에요. 분양가를 싹 다 자유라 풀어버리면 단기는 가격은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고 그것만큼 공급은 증가된대요. 따라서 괄호 2번 분양가 자유라는 그다음에 1번 보게 되면 분양가를 자유라는 경우에는 두 번째 줄 분양가 상승 밑줄 얘가 뭐 단기. 단기는 가격 상승한다고 했잖아요. 다음에 대형 위주의 주택 공급 밑줄. 공급이 증가된다. 공급은 뭐지? 장기. 장기. 분양가를 절약하면 당연히 세 번째 줄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수는 없어지겠지. 여기까지입니다. 따라서 임대료 규제를 보면서 동시에 뭘 봤다? 분양가 상한제까지 같은 그래프를 연결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임대료 규제 끝났어요. 분양가 상한제 끝났어요. 그러면 기출문제 풀어보자. 기출문제. 지문. 자 오늘 지문 봅니다. 지문. 자 1번 풀었고 자 2번부터 지문 봅니다. 2번.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으면요. 임대 부동산의 질적 수준은 향상됩니까? 저하됩니까? 저하. 틀렸지. 임차인들의 주거 이동은 활발해진다. 이동도 저하된다. 저하된다. 활발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두 군데가 틀렸네요. X 7회, 8회, 17회 많이 나왔습니다. 3번.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한다. 임대료 규제는 임대 주택에서 초과 공급입니까? 초과 수요입니까? 예, 초과 수요. 초과 수요. 답이 보이잖아요. 언제 나왔지? 21회, 25회, 28회 여러 번 나왔습니다. 4번.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는 상한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급 부족이다. 초과 공급이다. 공급 부족. 예. 공급 부족. 이 발생하며 주택 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언제 나왔지? 19회, 27회. 여기까지 지문 연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임대료 규제 끝났으니까 다시 기본서를 보게 되면 기본서. 이제 297페이지입니다. 297페이지. 걸어 4번 임대료 보조. 임대료 보조. 자, 임대료 보조는요. 한 장 넘어갑니다. 298페이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자, 1번 수요측 보조. 다른 말로 소비자 보조가 되고요.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맨 밑에 보시면 괄호 2번 공급측 보조. 이거 바로 생산자 보조가 돼요. 크게 두 가지죠. 소비자 보조와 생산자 보조.
자, 그러면 이번 과정은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효과를. 소비자 보조와, 자, 공급자, 자, 공급적 보조,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효과는 여러분들이 또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자, 인드르 보조는, 자, 크게 두 가지, 소비자 보조와 생산자 보조예요. 자, 크게 두 가지 나있죠. 소비자 보조와 생산자 보조이다. 자, 정부가 보조금을 준대요. 누구한테? 소비자게 되면 이제 서민들이지. 서민들. 임차인들에게. 다음에 생산자 보조는 누굽니까? 공급자니까 건설회사를 말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LH공사가 이제 보조금 주게 되면 아주 저렴하게 또 인도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 효과를 비교합니다. 자, 정부가 소비자, 즉 임차인들에게 보조금 준대. 보조금. 자,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만큼 임차인들은 소득이 당연히 증가되겠죠. 보조금 받는 만큼 소득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강의도 나와 있죠. 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당연히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요,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올라가면 임대주택의 공급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당연히 증가한다. 자,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앞에서 올라갔던 임대료가 더 상승합니까? 임대료가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공급이 증가하면 다시 앞에서 올라갔던 임대료가 다시금 하락합니다. 임대료가 하락하다. 여기까지 끝. 그러면 공급이 나죠. 공급. 공급은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장기 효과. 장기 효과예요. 공급 빼고 앞에 것은 모두가 단기 효과다. 단기 효과. 따라서 자, 소비자 보조는요,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킨다. 끝났습니다. 다음에 생산자 보조. 생산자 보조입니다. 자, 생산자 보조. 정부가 공급자에게 보조금 주게 되면, 그럼 공급자는 보조금 받았잖아요. 보조금 받는 만큼 생산비가 상승합니까? 하락합니까? 예? 하락하죠. 예. 보조금 받는 만큼 생산비가 하락합니다. 그러면 생산비가 하락하면요, 그것만큼 공급은 증가될까요? 감소될까요? 예, 공급은 증가합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그것만큼 임대료는 떨어지겠지. 임대료가 하락합니다. 그러면 공급자에게 보조금 주게 되면 그것만큼 생산비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공급은 항상 모르겠지. 장기. 공급은 장기잖아. 그러니까 공급자 보조는요, 생산자 보조는 공급을 말하니까 단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자, 생산자 보조는 공급과 관계되기 때문에 단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바로 뭐 생산비가 하락하는 만큼 그대로 뭐 장기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여기서 강조합니다. 그럼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한눈에 보이잖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소비자 보조금, 생산자 보조금 둘 다 공급을 증가시킨다. 공급 증가. 얘가 가장 잘 나옵니다. 장기적으로 둘 다 공급을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앞에서 봤는데 임대를 규제하니까 공급이 늘 부족했잖아.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주게 되면 어떤 보조금도 공급은 확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 또 바람직하다 이 말입니다. 공급이 늘어나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보조금 효과를 봤으니까 다시 지문 연습 문제 봅니다. 자, 문제는요. 4번까지 풀었죠? 5번 볼게요. 5번. 자, 5번 보게 되면 임대료 보조 정책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맞죠?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단기 동그라미 단기. 단기는 임대주택의 수요 증가 감소. 예, 증가. 장기 동그라미 장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은 증가 감소 증가. 문제가 풀리잖아요. 언제 나왔지? 19회, 28회. 그러니까 항상 뭐 단기는 수요를 움직이고 장기는 공급을 증가시킨다. 늘 묻는 것이 단기는 수요, 장기는 공급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이상으로 보조금 마치겠습니다. 마치겠고요. 그러면 기본서를 보게 되면 301페이지죠. 301페이지. 괄호 5번.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